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동업을 하면 끝이 좋지 않다. 동업하면 망한다. 결국 적이 된다.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진짜 동업을 하면 그렇게 끝이 안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이제 동업하지 말아라, 보증 서지 마라 이거 뭐 한 번쯤 다 들어보잖아요.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렇죠. 심지어 뭐 동업상구라고 해서 동업하면 원수가 된다. 이런 사대성어도 있더라고요. 동업상구.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업은 의견 충돌이나 이익 분배 문제로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네.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죠. 중소기업청이 2015년에 발표한 창업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네. 동업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2013년에 창업한 전국 189만 개 사업체 중에서 6천 곳을 뽑아 심층 인터뷰한 결과인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수치를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초기 투자금사 차이가 큰데요. 동업의 초기 투자금은 평균 3억 5천만 원으로 1인 창업에 2억 4천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많았습니다. 반면 부채는 동업이 2억 3천만 원으로 1인 창업에 2억 7천만 원보다 약 3,500만 원 이상 많았고요. 적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창업 비용과 부채를 1인당으로 나눴을 텐데요. 동업의 1인당 창업 비용은 1억 2천만 원, 부채는 8천만 원 수준으로 각각 1인 창업의 절반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같이 하면 좀 같이 보탤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익 면에서도 이제 동업이 우위로 보였는데요. 동업은 평균 영업이익은 4억 8천만 원으로 1인 창업의 4억 2천만 원보다 약 15% 높았고요. 고용 효과도 더 컸습니다. 네네네. 동업 사업체의 고용 직원 수는 평균 3.7명으로 1인 사업체의 3.2명보다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자본금 증대, 부채 감소, 영업이익 증대, 고용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 1인 창업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뭔가 정량적으로는 혼자 하는 것보다 동업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맞습니다. 나오는 건데.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왜 가족끼리도 동업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참. 이거 관련돼서 2015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이 진행한 창업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이런 인식이 잘 드러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의견이 국민의 71%가 공감했고요. 더 나아가서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개인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질문에 무려 92%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 이상은 사업이 실패하면 다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3명 이상이 단독 창업을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동업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 결과 창업 형태로 단독 창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무려 86%에 달했습니다. 네. 반면 동업을 한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3%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업은 아무래도 돈뿐만 아니라 관계도 개입되고 또 일일에서 부담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동업하다 보면 노력과 투자에 대해서 보상을 나눠야 되는데 이걸 어느 기준으로 할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망했을 때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동업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둘이 같이 하면은 자본금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돈이 좀 부족한 젊은 세대가 동업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럴까요? 맞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연령대별로 동업에 대한 선호도가 확연히 차이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동업 선호도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40대는 6%, 30대는 15%, 20대에서 확 올라가서 20%였죠. 젊을수록 동업을 선호한다. 맞습니다. 젊을수록 동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나이만 그런 게 아니라 직업별로도 좀 동업 선호도가 극명히 갈렸는데요. 자영업자는 96%가 단독 창업을 선호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동업 선호도가 4%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은 거의 동업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자영업의 특성상 이제 수익 배분 문제도 있고 책임 소재가 복잡해진 게 좀 복잡하니까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사무직은 84%, 영업 서비스직은 77%, 학생들은 74%가 역시 단독 창업을 선호했지만 전문직은 동업과 단독 창업 선호도가 50도를 딱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문직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동업을 통해서 서로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서로의 전문성 혹은 자본금, 그렇죠? 혹은 경험. 근데 또 40대, 50대로 갈수록 동업에 대한 선호도는 뚝 떨어졌고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동업을
해보다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이것도 동업하기는 더 싫을 것 같고 혼자서 창업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면 그때는 성공 확률이 올라갈까요? 이거 관련돼서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예. 2020년 대한경영학회에서 발표한 기업가의 연령이 실패 후 재창업에 미친 영향, 네. 동업 경험과 가정 내 추가 수입원의 조달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동업 경험은 창업의 짐을 이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동반자처럼 보이지만 실패라는 현실을 찾았을 때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에 따르면 동업 경험은 연령과 재창업 확률 사이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정하는 변수로 작동한대요. 네. 그러니까 동업 경험이 오히려 재창업 의지를 낮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네 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에서 실패하면 사람들은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동업자에 돌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귀인 편향이라고 실패 원인을 외부 요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업 실패가 내 잘못이 아니야. 실패는 동업자의 문제지 내 책임이 아닌데 이러면서 그때 실패한 이유에서 뭔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는 무조건 동업의 그 실패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동업자 탓이니까 동업을 하지 말아야지.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어떤 뇌리에 더 강력하게 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혼자 해서 실패하면 다시 해봐야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되는데 동업하다 실패하면 쟤랑 계속 싸워서 마음이 안 맞아서 결정이 늦어져서 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강유희 님이 동업은 해보니까 왜 하지 말라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달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업하면 원수가 된다라는 말이 익숙하잖아요. 예. 근데 외국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제 롤스로이스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자동차 레이스였던 롤스와 전구용 필라멘트를 만든 로이스가 만나 탄생한 브랜드거든요. 네. 또 다른 예는 할리 데이비슨인데요. 네. 1903년 윌리엄 S 할리와 아서 데이비슨이 협력해서 설립한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 기업들의 이름 자체가 이제 창업자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대호 진행자와 제가 회사를 같이 차리면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대호와 호겸을 합쳐가지고 회사명이 대호겸. 그렇죠. 오. 괜찮죠. 이름만 괜찮네. 이름만. 네. 그렇죠. 위험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름을 따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제는 약간 뭐 동업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인데요. 예. 2003년에 엔지니어였던 마친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이제는 처음에 만들었다가 그 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하면서 경영에 참여했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인수한 개념일 테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창업자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들 기업의 이제 공통점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했다는 점인데요. 해외 동업 기업들은 서로 다른 전문성을 결합하거나 각자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동업 형체를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인 경쟁을 갖춘 사례를 보면 동업이 반드시 갈등과 실패에 이어지거나 아니면 실패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동업이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크고요. 그래서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다면 동업은 단순히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이제 성공의 동력이 될 수 있고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할 일 없으니까가 아니라 돈이 모자라니까가 아니라 서로의 전문성이 결합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럴 때 더 시너지를 내는 건데 외국 말고 우리나라 사례는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성공적인 동업 사례가 꽤 있긴 한데요. 예. 하지만 이제 대부분 동업이 시간이 지나면 좀 흐지부지하거나 깨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럭키금성이죠. 지금의 LG그룹과 GS그룹이 있고요. 이 두 그룹은 이제 57년간의 긴 동업 끝에 2005년에 계열 분리를 해서 각자의 길을 걷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사례는 영풍인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죠. 창업 이후 75년이란 긴 역사를 가졌지만 지금 이제 창업주 2, 3세대 간의 지분 경제가 경영권 분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동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를 경영 승계에 대한 한국 기업 문화 찾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오너들은 이제 단순히 내가 지분을 얼마 갖고 있다는 게 내 게 아니라 경영권을 갖고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동업자 간의 이제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게 하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1세대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상속을 통해 가지고 계속 주식이 희석되잖아요.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이제 경영권 싸움이 생기는 거죠.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경영권 하니, 네가 경영권 하니 이러다가 다툼이 많이 생기는데 그 대를 넘어갈수록 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동업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 봤더니 창업 초기부터 이제 전문 경영을 두는 경우가 많고요. 이사회 중심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업자 간의 갈등이 적은 거죠. 그리고 만약 회사가 매각되거나 이제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동업자 간의 약속이 이제 유지되기가 쉬운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선진국에서는 차등 의결권이나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도 줄어들고 지속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동업의 성공 여부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한국처럼 이제 지분과 경영권을 모두 소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업이 오래가기 어렵죠. 하지만 이제 전문성을 존중하고 경영 구조를 좀 체계적으로 설계한다면 이제 동업도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있죠. 꼭 과반 지분이 아니어도 되고 단수가 되더라도 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약간 좀 미국식 사고에 가깝고 앞에서도 LG그룹과 GS그룹 어떻게 보면은 갈등 없이 계열을 분리한 모범적인 사례로 맞습니다. 손꼽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공개 기업이고 주식회사인데 마치 가족 기업처럼 자기네들끼리 뗐다 붙였다 하고 나눠 가졌다라는 비판도 되게 높죠. 뭐 LG, GS뿐만 아니라 뭐 LX, LF 등등등 거의 뭐 셀 수 없이 분열해서 나갔으니까요. 하여튼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동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 리더를 세우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공동대표, 각자 대표 등등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보통 이제 한 명의 강력한 리더가 회사를 이끌거나 뭐 조직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게 보통 통념이잖아요. 근데 최근 이제 일부 기업에서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CEO, 이제 공동 CEO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1996년부터 2020년까지 S&P 1200과 러셀 1000에 상장된 2200개 기업을 살펴봤더니 네. 공동 CEO가 이끄는 기업은 100개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많은 기업 중에. 그래서 사례가 워낙 많지 않다 보니까 공동 경영을 하면 의사결정이 느리다. 부정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다면 실제로 그럴까? 이거 관련해서 조사가 있었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공동 CEO를 둔 87개 상장 기업의 성과는 오히려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동 CEO가 재임한 동안 평균 연간 주주 수익률은 약 10%였는데요. 이는 단독 CEO 평균 수익률 7%보다 훨씬 많은 거였죠. 그리고 게다가 공동 CEO를 둔 기업의 약 60%가 평균을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허. 거기다가 공동 CEO면 서로 뭐 다투니까 오래 못하겠지를 생각했는데 네. 공동 CEO의 임기는 평균 5년으로 단독 CEO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 공동 CEO 체제도 안정적인 리더십을 주고 그리고 성과도 좋았다는 것이죠. 아하.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역시 공동 CEO 그냥 2명 이상을 세운다가 아니라 각각 재무면 재무, 전략이면 전략, IT 기획이면 기획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전문성이 있을 때 또 시너지가 나는 거고. 맞습니다. 동업처럼. 약간 근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리더가 여러 명 있으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충돌이 날 수도 있고요. 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맞습니다. 공동 CEO 모델이 기업 경영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 다 적합한 건 아니죠. 이제 시장 변화가 크지 않은 이제 안정적인 산업에서는 한 명의 CEO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요즘에 경영 관계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거의 사실 뉴스 보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막 저도 기술 변화도 더 빠르고. 너무 빠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어요. 정신이 없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마침에 이제 신문을 항상 몇 개씩 보는데 네. 신문을 아침에 딱 열어보면 그 읽고 있으면 그 사이 그 반나절 사이에 세상이 또 바뀌어 있어가지고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 신가 너무 예. 빠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른 경우가 빨리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공동 CEO 하면은 오히려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 CEO가 이제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 명의 CEO가 기술 혁신에 집중해요. 기술 혁신 너무 빠르니까. 다른 한 명은 이제 마케팅이나 재무, 전통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그렇죠. 주력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더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 CEO가 마치 두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관리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또 왜 창업도 요즘에 스타트업들도 황금률이라고도 하는데 3명이 창업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기획, IT, 경영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3명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벤처캐피탈이나 스타트업 업계에서. 그래서 이 C레벨이라는 말이 그렇게 생겼군요. C레벨에서 그렇죠. 각각이 맡아서 하잖아요. 뭐 CTO, CEO, 뭐 COO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3220님이 동업을 5년 넘게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가짐 해왔지만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할만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동업을 하거나 공동 리더를 할 때 좀 신경 써야 할 점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동업은 이제 사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어려움도 많고 이제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동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더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영어로 이제 컴퍼니라고 부르는데 이 어원이 빵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왔대요. 컴퍼니라는 뜻이요. 예. 그래서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산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홀로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동업의 가치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동업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체계와 신뢰가 어우러져서 빛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컴퍼니가 같이 빵을 먹는 사람들이란 뜻 어원이네요.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 식구들. 식구들.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동체 의식도 또 가져야 한다라는 거.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